디자이너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뇌가 인지하는 바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이렇게 하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여러분, 과연 디자이너가 되려면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학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왜 디자인은 독학으로 가능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세 가지의 오해 아니면 세 가지의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는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두 번째는 포토샵을 할 줄 알면 디자인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꾸미는 것, 데코레이션과 디자인이 같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디자인 독학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된 오해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디자이너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그림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충분히 일러스트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림 작가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이 중요한 거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해야 오히려 자기만의 그런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티스트는 내 그림을 그리는 사람, 디자이너는 남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이너는 내 그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 취향의 색깔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빨강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디자인 창작물에 빨강색과 파란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따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디자인은 창작물을 사용하게 될 사람, 공급하는 사람,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왜 이 색깔을 쓰게 됐는지, 왜 이런 모양을 하게 됐는지를 근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감성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토샵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개월이면은 웹디자이너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홍보성 광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직업훈련 학교에서, 직업훈련 학원이죠. 학원에서 3개월 과정에 웹디자이너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을 봤더니 포토샵, 일러스트, 드림위버, HTML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웹디자이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툴이에요. 툴입니다. 그걸 갖고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는 동생이 디자이너라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이나 제품 리터칭은 가능은 한데 디자인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죠. 원래는 이제 전공은 다른 걸로 하다가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학원에서 포토샵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디자인 에이전시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토샵은 절대 디자인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참고로 제가 정말 리스펙트하는 디자인신 갓 디자이너인 그분은 포토샵을 할 줄을 몰라요. 대신에 인디자인으로 모든 디자인을 합니다. 재밌죠? 근데 다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디자인한 어떤 결과물, 창작물보다 그분이 인디자인으로 뽑아낸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요. 사람들이 그분이 뽑은 디자인 그 결과물을 보면은 다 감탄을 내뱉어요. 그만큼 뭐가 됐든, 인디자인이 됐든, 포토샵이 됐든, 일러스트가 됐든 단지 디자인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디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편의점 이 자리가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리를 다시 옮겨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를 다시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제가 또 많이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세 번째 얘기할 차례죠. 세 번째는 바로 데코레이션을 디자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디자인의 영역에 어느 한 부분을 데코레이션이 차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데코레이션이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좀 씻고 잔 다음에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저의 앞마당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디자인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디자이너의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어제 편의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그리고 공급자,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게 디자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고,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 능력, 두 번째는 공상, 세 번째는 공간 능력. 그러니까 공감, 공상, 공간, 이 30. 먼저 첫 번째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감 능력은 문제 인식 능력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의 불편 그리고 문제점을 공감하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디자이너가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아이템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디자인의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디자인의 시작은 문제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상 능력인데요. 공상 능력은 상상하는 능력이에요. 아이데이션 하는 능력인데,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픽적으로는 많은 레퍼런스를 막 찾아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최종 문제 해결 단계에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먼저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른 경험에서 느꼈던 것, 좋은 점을 갖고 와서 덧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혁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디자인의 혁신은 상상력이고, 이 상상력은 많이 보고 느끼는, 견문을 넓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상 능력을 키우려면 많이 보고 느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공간 능력입니다. 앞서 말한 공감 능력과 공상 능력은 타고난 능력과 소질의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간 능력은 그게 쉽지 않아요. 타고난 재능과 소질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독학으로 힘든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능력은 인간의 인지력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간 능력은 시각적 표현, 그리고 정보 전달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대학에서 배우는 게슈탈트 이론, 타이포그래피, 인포그래피, 그리고 시각 전달, 정보 디자인,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공간 능력은 배워야 깨우쳐집니다. 아니, 배워도 잘 모르겠는 게 이 공간 능력이에요. 그만큼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디자이너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뇌가 인지하는 바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이렇게 하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세 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는 두 개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의 주인은 아니면은 이 방의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감정선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북극곰의 가족을 보고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차갑게 느껴질까요? 이 사진 속의 북극곰은 굉장히 추운 겨울 북극에 사는 북극곰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떻죠? 따뜻한 거죠. 디자이너는 이런 뇌가 인지하는 바를 잘 응용해서 활용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달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디자인 대학에 가면은 전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고 가르쳐 주신 저의 모든 스승님들 감사드리고 갑자기 스승의 날 감사 인사로 멘트를 마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하려면은 멘토와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혼자 독학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뭐 진짜 마음에 있고 노력하면 독학도 가능하겠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